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LA통합교육부가 12세 이상 학생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 이사회 모임을 갖고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예방 효과 외에도 스트레스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지난 노동절 주말 연휴 동안 이동식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센터가 잇따라 공격받아 3곳이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무급 휴직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1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최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남가주 전역에 내려졌던 자발적인 절전 경보력인 플렉스 알럿이 오늘 이틀째 이어집니다. 캘리포니아 독립시스템 운영기관은 특히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전력 사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리콜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섬 주지사 소환 가능성은 낮다고 LA타임즈가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의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높고 지지자들의 재정적 지원도 압도하기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잠시 뒤 투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이처럼 주지사 소환 투표를 앞두고 공화당의 한 유력한 주지사 후보가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선거 사기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급증하고 있는 범죄와 노숙자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의 이른바 낙태 금지법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임명한 사관학교 외부이사 18명을 해임했습니다. 트럼프 지우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개입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 지사가 대세론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새 분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 선언으로 배수진을 친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에서 미국인 등 외국인을 태운 항공기가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알카에다가 재건을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리 연쇄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나서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프랑스 현대사의 최대 규모의 재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69.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9월 9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입원 환자, 사망자 수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최대 3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제이 굽타 CNN 의학 전문 기자는 노동조를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작년보다 3.5배, 입원 환자는 작년보다 2.5배, 사망자는 작년보다 1.8배가 증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데이터를 전하면서 작년 이맘때 이 수치가 보여졌다면 우리는 아직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백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수치들은 확실히 더 낮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학교 대면 수업 재개가 이런 복합적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 변수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델타 변이에 의한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어린이를 비롯한 미성년자 확진도 급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 사이 어린이 신규 환자 발생이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와 어린이 병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한 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어린이는 25만 1000여 명입니다. 주간 어린이 신규 환자가 25만 명을 넘은 건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입니다. 지난 6월 8,800명대와 비교해 30배 가까이 됩니다. 주목되는 건 지금까지의 어린이 누적 환자 500만 명 중 75만 명이 8월 한 달간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폭증세입니다. 어린이를 비롯한 미성년자들이 중증으로 입원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지난달 어린이와 10대 입원은 4배가 증가했습니다. 어린이용 백신 승인 요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보건당국은 어린이용 임상 규모를 늘릴 것을 제약사에 요청하고 있는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했어도 임상을 위해선 위생적인 공간 확보가 필수고 성인용 백신을 정해진 시간 안에 희석시켜 아이들을 달래가며 접종해야 하는 등 애로가 큽니다. 당국은 늦가을이나 겨울이 돼야 5세에서 11세 어린이용 백신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보건당국은 당분간 기존 지침을 더 강화하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CDC also recommends school employ additional key strategies in school to keep kids safe, including improved ventilation, physical distancing, and establishing screening programs for students and teachers. 특단의 대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의 특성상 다른 취약층을 전염시키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12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12세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LA 통합교육부의 총 7명 교육위원들 중 5명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찬성하고 있어 백신 의무화 지침은 결국 교육위원회 표결을 통과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켈리 고네즈 LA 교육위원장은 접종이 가능한 12세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은 안전한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교육위원인 스캇 스멀슨 교육위원은 다른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듯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의무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컬버시티 교육부가 전국 최초로 12세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는데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매주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검사 시행, 교직원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 등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달 오렌지 카운티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1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어제 지연 보고된 사망자가 16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15명은 지난달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15명이 추가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 사망자는 모두 102명에 달했습니다. 지연 보고된 나머지 사망자 1명은 작년 12월에 숨진 주민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보고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8월 사망자 수치는 한 달 전인 7월 20명으로 이 5배 이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9월 들어 지금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센트럴밸리 지역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폭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병원에서는 병상이 모자라 환자들을 10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병원으로 옮기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샌 호아킨밸리와 세크라멘토 지역, 북가주 농촌 지역이 최근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 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이 발표한 측정 모델에 따르면 샌호아킨 밸리 지역의 중환자 입원 환자 수는 이달 말까지 계속 급증하면서 수백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코로나 유급병가가 이달 말에 종료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산업관계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코로나 추가 유급병가 법안 효력이 9월 30일자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10월 1일부터 직장인은 코로나 관련 방역 활동에 필요한 별도의 추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추가 유급병가 종료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델타 변이 등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재발하는 분위기 속에 추가 유급병가를 종료하면 방역 노력에 부작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이 코로나 감염 가능성에도 생계 유지를 위해서 출근을 감행할 수 있어 이 법안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가 유급병가로 직원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개인 휴가나 기존 병가를 쓰지 않아도 돼서 호응이 좋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추가 유급병가를 제공한 사업체에 연방 세금 공제를 제공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면제 신청을 하고 사측의 승인을 받은 직원은 다음 달 2일부터 무급 휴직 처분됩니다. 이메일 내용입니다. 백신 접종 면제 신청을 했거나 사측의 승인을 얻지 못한 직원에게는 5주간의 시간을 주고 그래도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고할 방침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면제받은 직원들도 업무에서 제외되지만 병가 처리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스캇 커비 CEO는 회사는 직원 안전에 책임이 있다며 전 직원이 백신을 접종할 때 모두가 안전해진다는 사실은 자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예방 백신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효과 외에도 스트레스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USC 연구팀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 성인 8,000명을 대상으로 이 추적 조사한 결과 코로나 예방 백신을 접종받은 주민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차 접종만 해도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뒤 파이자나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액산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초인적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록펠러대 연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14명의 혈장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진은 혈장이 델타와 베타를 비롯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 변이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여러 바이러스에도 중화 현상을 나타냈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 바이러스 중에는 사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체 양이 많고 유연성도 높아 특정 바이러스 모든 변이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을 갖춘 경우를 과학계에서는 초인적 면역이라고 부르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뒤에 백신, 파이자나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액산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초인적 면역이 생성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록펠러 대학교 연구는 분석 대상이 14명에 그치는 한계가 있으며 논문도 아직 동료 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긴 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9월 9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는 아침 한때 흐리지만 오후에 맑아지겠고, 오늘부터 주말까지 또 한 차례 불볕더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아지고 금요일인 내일은 1,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인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더위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다음 날 화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부터 발령된 이 플렉스 알럿 자발적인 절전주의보는 오늘도 이틀째 이어집니다. 4시부터 밤 9시까지 전력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오후에는 이 플렉스 알럿이 대체로 잘 지켜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2도, 6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3도, 72도, 해안 지역은 78도, 66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7도, 낮 최고 기온 83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5번 놀선상입니다. 가필드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선상 소토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슬로우 레인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170번 사우스 선상입니다. 매그놀리아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카플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2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허바드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710번 놀선상 임페리얼 하이웨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10번 웨스트 선상에서 5번 사우스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 철제로 만들어진 봉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 소환 선거 다음 주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죠. 닷새 남았습니다. 9월 14일입니다. 투표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호 기자입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 소환 여부를 결정할 D-Day가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은 14일 밤까지 투표를 마치면 되는데 직접 투표소를 찾아서 할 수도 있고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드랍박스에 드랍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현장 투표는 지난 4일부터 가준의 일부 투표소에서 시작됐으며 선거일 나흘 전부터는 가준의 모든 카운티가 사전 투표소를 운영합니다. 사전 현장 투표소 로케이션과 투표용지를 드랍할 드랍박스 로케이션은 caearlyvoting.sos.ca.gov에서 주소를 기입하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일까지 기다리기를 원하는 유권자들은 14일 오전 7시부터 밤 8시 사이 투표소를 직접 찾아 한 표를 행사하면 됩니다. 투표소는 전화 1800-345-8683번 혹은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하려면 14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히면 됩니다. 지난달 30일이었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놓친 주민들은 14일 당일에 투표소에서 혹은 투표일 전 사전 현장 투표소를 찾아 당일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케빈 뉴섬 주지사를 소환할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 답하고 소환이 이루어질 경우 주지사직 남은 임기를 맡을 후보를 결정하는 문항에 답하면 됩니다. 2개 문항 중 하나에만 답해도 되고 2개 문항 모두 답해도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케빈 뉴섬 주지사가 실제 이번 선거에서 소환될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LA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우려했던 민주당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고 또 지지자들의 재정적 지원도 압도하고 있는 데다가 소환을 해야 하는 이유도 약해지고 있는 등의 이유입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 유권자가 공화당 유권자보다 훨씬 많고 또 무소속 유권자들도 진보 성향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리콜 지지자들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민주당 유권자들이 케빈 뉴섬 주지사에게 실망하고 또 리콜에 공감하도록 이끌어냈어야 했는데 바로 이것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현재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유권자 대다수는 리콜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나마 민주당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지가 공화당 유권자들보다 적었다는 것이 변수라면 변수였지만 개빈 뉴섬 지지자들의 지원으로 그 간격이 좁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뉴섬 지지자들은 광고와 소셜미디어, 그 외 선거 참여운동에 쏟아부은 돈이 지난 8월에만 무려 3,6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주지사 주민 소환 투표를 앞두고 내가 주지사 출마했을 때와 정확히 똑같다.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슈워제네거는 캘리포니아 정치 역사상 유일하게 소환 투표를 통해 주지사에 오른 인물입니다. 18년 전 캘리포니아가 정전 사태 등 에너지 위기와 닷컴 버블 붕괴에 따른 경제 침체가 맞물리면서 데이비스 주지사,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했고 슈워제네거가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소환 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슈워제네거는 현재 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18년 만에 다시 주지사 소환 투표를 치르게 된 정치적 배경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소속의 개빈 뉴섬을 향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고 실망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주택 위기와 노숙자 문제, 산불 등 자연재해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앞두고 공화당의 한 유력한 주지사 후보가 선거 사기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2020년도 대선이 사기였다고 주장하면서 선거 결과에 불복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의 레리 엘더 후보는 어제 2020년 대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 주민 소환 투표에도 사기가 있는 것 같다 생각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엘더 후보는 어제 LA 카운티에서 자신의 표를 행사한 직후 그들이 무엇을 하듯 그토록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이길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분노하는 대목으로 범죄, 노숙자, 공교육의 질을 지목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언은 선거 비리가 있다는 공화당의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CNN은 또 엘더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을 베껴서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그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LA 다운타운과 이글락 등을 포함한 LA 시의회 14지구를 관할하는 케빈 델리옹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리콜 운동이 주민들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LA 시의원으로는 마이크 보닌, 니디아 라만에 이은 세 번째 리콜 서명 운동입니다. 케빈 델리옹 시의원 소환 선거 청원을 LA 시 당국이 공식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시 당국의 승인에 따라 오는 12월 14일까지 지역구 전체 유권자의 2만 563명으로부터 동의 서명이 확보되면 소환 투표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델리옹 의원의 리콜 선거를 추진하는 캠페인 측 관계자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델리옹 시의원이 하일랜드 파크와 이글락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타이니홈 프로젝트는 지역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델리옹 의원과 노숙자 관련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쇼핑객들로 북적이는 LA 멜로우즈 거리에서 또 한 번 무장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7일 화요일 오후 멜로우즈 에비뉴에 위치한 한 식당 패티오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권총 강도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당시 피해 상황이 촬영된 영상을 보면 식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테이블 위에 가방과 쇼핑백을 올려놓고 앉아 있었는데 이때 용의자 2명이 갑자기 다가왔고 이 중에 1명이 권총으로 위협을 한 것입니다. 피해 남성은 용의자의 지시대로 팔목에 시계로 보이는 구원품을 풀어 용의자에게 건너졌고 권총 강도난에 깜짝 놀란 한 피해 여성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그러자 바닥에 휴대폰을 주워 테이블 위 가방과 쇼핑백들까지 강탈해 도보로 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범행에 걸린 시간은 20초도 채 안 됐습니다. LAPD는 현재 영상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멜로우즈 애비뉴에서는 이처럼 강력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역 주민들과 비즈니스 업주들 그리고 쇼핑객들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추석 연휴 오는 9월 19일부터 22일을 앞두고 한국 방문을 계획하는 사람이 늘면서 LA 총영사관에 접수되는 격리 면제서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사관 측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격리 면제서 신청을 할 때 5일 정도 여유를 갖고 신청해달라고 밝혔습니다. 5일이면 일주일입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재 한국 방문 격리 면제 신청은 하루 300여 건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존 200건 안팎에 달하던 것에 비해서 1.5배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국 내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 면제서 발급이 허용된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족 방문을 계획하는 한인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연방정부의 의료보험 보조금 혜택 만료로 보험료 인상에 맞닥뜨리게 된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 가입기간을 오픈했습니다. 이 특별 가입기간은 이 코브라를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가주민들을 위한 것이며 가주내 13만 8천여 명이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코브라 정부 보조금 혜택이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받았던 가주민들은 다음 달부터는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번 특별 가입 기간을 통해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옮긴다면 저렴한 보험료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코브라 수혜자들을 위한 커버드 캘리포니아 특별 가입 기간은 11월 29일까지고 이달 말 전에 가입하면 10월 1일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채용 공고는 1,093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12월 이래 21년 만에 최대를 경신한 겁니다. 팩트셋이 내놓은 예상치 990만 개를 훌쩍 뛰어넘은 1,093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1,000만 건을 돌파한 이후 또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던 레저, 접객업의 구인 건수가 182만 건을 기록했고 의료 복지업이 179만 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LA 국제공항 LA웍스와 NFL 경기장인 소파이 스테디움이 오늘 채용 박람회를 통해 5,000명 이상을 고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뒤인 오전 9시부터 오늘 오후 1시까지 잉글우드에 위치한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이 채용 박람회가 열리며 LA 국제공항과 소파이 스테디움에 기반을 둔 모두 49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사와 휴게소, 소매업소, 행정, 건축, 시큐리티, 음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모집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채용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개최되는 채용 박람회는 14일과 26일, 또 21일과 23일, 28일과 30일 오후에도 추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LA를 떠나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아시안 대상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던 승객이 체포됩니다. 아메리칸 항공 기내에서 아시안 여성 승객과 승무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네바다 거주하는 티모시 암스트롱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비행 도중 서 있는 승객에게 앉으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고 승무원이 해당 승객을 진정시키려고 접근하자 한 아시안 여성과 함께 앉아있던 승객에게 그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한복판에 오랫동안 비어있던 옛 한담체인 가든그로브 지점 자리에 최근에 베트남 쇼핑몰이 오픈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QT 골든마켓플레이스라고 불리우는 이 쇼핑몰에는 푸드코트와 과일, 야채, 가전제품, 홈쇼핑, 금융서비스, 보석상, 카페, 베이커리, 티, 그리고 가라오케 판매업소들이 입주돼 있고 소규모 공연장과 고객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총 24,000 스퀘어핏에 달하는 이 매장 주위에는 US 메트로뱅크와 한미은행 가든그로브 지점, 한인식당, 커피숍, 노래방과 옷가게, 이불점을 비롯해 한인업소들이 모여 있어 앞으로 이 지역 상권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공연을 속속 재개하는 가운데 디즈니사의 브로드웨이 인기 뮤지컬 라이언킹, 알라딘 이달 뉴욕 관객들을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라이언킹은 맨하탄 민스코프 극장에서, 뮤지컬 알라딘은 맨하탄의 뉴 암스트람 극장에서 각각 공연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터구 뉴욕시 의원이 최근에 발생한 허리케인 아이다의 피해 관련해 한국어로 작성된
폭우, 홍수 피해 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온라인을 통해 배포했습니다. 피터구 시의원실은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에는 폭우 피해와 관련해 대처법과 주요 한라인, 피해보상 신청 요령 등 주민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한인들의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뉴욕 시립대학 등록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올 가을 학기 뉴욕 시립대 학부에 등록된 인원은 18만 5천여 명으로 2년 전 같은 기간 21만 8천여 명보다 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뉴욕 주립대는 아직 가을 학기 등록생 수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5% 감소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공립학교가 개학한 지 일주일 만에 학생 1,000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몽고메리 카운티의 버닝트리와 브룩헤븐, 플라워밸리, 그린우드 초등학교와 레이클랜즈 팍 중학교에서 몇십 건의 확진 사례가 확인됐고, 이에 어제 모두 1,000명의 학생과 몇몇 직원이 각각 10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메릴랜드주의 널싱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현재 227개의 널싱홈이 있는데 지난 7월까지만 해도 10개 미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8월 초에는 33개로 숫자가 늘어났고 지난 3일에는 92개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콘트라코스카 카운티에서 코로나 관련 사망률이 지난 3월 이래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콘트라코스카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최근에 델타 변이가 급증하면서 카운티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신규 감염이 델타 변이로 확인됐고 사망자 수가 지난주에만 20명이 발생해 3월 이래 최고 정점을 찍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총기 폭력 사건을 줄이기 위해 총기 사건 전과자에게 월 $300씩 지급하는 드림키퍼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시험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발된 10명의 각성된 행동을 추적 관찰하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권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오클랜드, 스타턴 등의 도시에서도 매우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애틀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를 놓고 반발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시애틀 지역의 프로스포츠 경기장들도 잇따라 관중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풋볼팀 시애틀 세역스와 프로축구팀인 시애틀 사운더스가 시애틀 루멘필드에서 열리는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들에게 백신 접종 카드를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백신 접종 카드를 제시하지 않은 관중은 매 경기마다 72시간 이전에 받은 PCR 음성 결과를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시애틀 워싱턴주 서남부 카올리치 카운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폭증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넘쳐나는 사체를 보관하기 위해 냉동 트럭을 긴급 임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올리치 카운티 검시소의 팀 데이비스 소장은 지난 한 주간 최대 90대까지 최소한 8명이 코비드로 사망했고 이들 중 7명이 병원에서 숨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냉방 시설된 방에 임시 수용되고 있고 냉동 트럭을 긴급 임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와이 소식입니다. 9월 13일부터 최소 60일 동안 오하우 전역의 실내 영업소에서는 백신 여권이 도입됩니다. 실내 영업소에 입장하는 경우 백신 접종 완료증 또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15분간의 짧은 방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업체의 경우 백신 여권은 근로자의 백신 의무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내 영업의 근무자들은 적어도 한 번 백신을 맞거나 매주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FBI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하와이주에서 발생한 혐오 범죄가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각각 39건과 34건으로 범죄 대상 가장 많았으며 동성애자 18건, 아시안 12건, 원주민 3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무슬림과 유대인, 히스패닉, 아랍인 등 특정 인종을 향한 범죄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나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1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오전에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3만 5천 건이 감소해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 기록을 2주 연속 갈아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 2만 2천 건이 감소했습니다. 이번 데이터는 델타 변이가 고용시장 회복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많은 학교가 다시 문을 닫을 경우 일자리 복귀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다소 느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서 지난 2달간 미국의 전체적인 성장이 중간 속도로 살짝 저속기어 변환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7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구역의 경기 흐름을 평가한 것으로 오는 22일, 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 FOMC 정례회의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한편 미국 경제 회복이 이처럼 느려지는 것은 코로나 델타 변이의 유행 탓으로 분석됩니다. 연준은 경제활동의 감속은 대부분의 관할구역에서 나타난 외식과 여행, 관광 축소에 대체로 기인한다며 이는 델타 변이의 급증에 따른 안전 우려를 반영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산하 테일러시가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재산세 환급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삼성과 윌리엄스 카운티가 맺은 합의문에 따르면 삼성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최소 600만 평방피트 규모의 반도체 공장 시설을 건설하고 정규직 1,800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삼성이 처음 10년 동안 납부한 재산세 90%를 환급하고 그 다음 10년간은 85%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윌리엄슨 카운티와 테일러시 리더들이 세제 인센티브를 승인함에 따라 170억 달러 투자 규모의 삼성 반도체 공장이 테일러에 상륙할 가능성이 한 단계 더 가까워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윌리엄슨 카운티에 따르면 삼성이 이 지역을 새 반도체 공장 부지로 최종 선택할 경우 테일러 시내 남서쪽 1200에이커 땅에 공장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2022년 1월에 착공해 2024년 말이면 공장이 완전히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카운티는 예상했습니다.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입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공장이 있는 어스틴과 테일러, 애리조나 2곳, 그리고 뉴욕 1곳 등 5개 지역을 부지로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같은 윌리엄슨 카운티 발표에도 현재 복수의 투자 지역을 검토하고 있고 최종 투자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 말기에 임명된 군사관학교 자문단을 몰아내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AP통신이 어제 보도에 따르면 캐시 러셀 백악관 인사담당국장은 어제 6회 공군 사관학교 등 3개의 사관학교 자문위원 중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성향의 인사 18명에게 서신을 보내 사임을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서신을 받은 이들에는 켈리언 코네이 전 백악관 선임 고문과 샨 스파이서 전 백악관 대변인, 허버트 맥베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러셀 보투 전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투 전 국장이 트위터에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러셀 국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사관학교 자문위원들에게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후 외국인 대피를 위한 항공기가 오늘 오전 카불 공항에서 처음으로 이륙했습니다. 미국인 수십 명을 포함한 외국인 200명을 태운 항공기가 이륙했다라고 AFP 통신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카타르 도하가 목적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탑승객은 미국 국무부와 지속해서 접촉했고 오늘 아침 카불 공항으로 가라라는 연락을 받고 긴급 비행기에 탑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카타르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라고 기뻐하는 캐나다 국적의 한 탑승객도 있었습니다. 탈레반 내부 소식통은 스푸크니트 통신에 카불 공항은 민간 항공편을 운영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재 아프간에 100여 명가량의 미국 시민권자가 기다리고 있다며 동맹국과 함께 이들의 출국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아담 웨인라이트에게 완벽하게 졌습니다. 어제 세인트루이스의 아담 웨인라이트는 LA 다저스
타선을 상대로 8.1이닝 동안 7안타 4실점 역투를 선보였습니다. 사실 8회까지 2실점으로 호투를 하고 있었는데 9회 마운드에 오른 아담 웨인라이트가 3안타를 내주면서 1실점하고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구원 투수가 희생플라이를 내주고 또 1실점을 하면서 4실점으로 자책점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 웨인라이트, 김광현을 메이저리그에서 잘 적응하도록 도와준 형님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었죠. 올해 나이 40입니다. 만 40. 지난해를 끝으로 프리에이전트 자격을 얻었지만 단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세인트루이스와 1년 8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올해 40의 아담 웨인라이트가 현재 15승 7패, 평균 자책점 2.9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9경기에서 8승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만 뛴 아담 웨인라이트 15승 이상의 성적을 올린 시즌은 이번이 벌써 5번째입니다. 한편 어제 패한 LA 다저스는 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콜로라도를 7대4로 꺾으면서 연승행진을 이어가고 다저스는 어제 패하면서 1위와 2위의 승차는 2게임 차로 벌어졌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북한 내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현지 시간 8일 IOC 집행이사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2020 도쿄올림픽에 유일하게 출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IOC 이사회는 북한의 불참이 올림픽 헌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자격 정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Decided today that 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is suspended until the end of the year 2022. 이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AP통신은 바흐 위원장의 이번 결정은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이전 올림픽에서 받아야 할 돈도 몰수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백만 달러 정도가 될 이 돈은 국제적인 제재로 인해 지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만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흐 위원장은 북한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다면 IOC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지면서 이 대회를 통해 다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보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2021년 9월 9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메디칼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